그날 밤이 아니면 다시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 28평 아파트 복도는 초봄 저녁의 썰렁함이 느껴졌지요.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팔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문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돌아오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태준의 욕설과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들은 창문을 닫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부부 또 싸우네.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른 척 하더군요. 나는 김민지입니다. 38살이지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10년이 넘게 무표정한 아내로 살았어요. 남편 태준의 분노 앞에서 무덤덤하게 버텨왔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 안의 감정이 폭발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젓가락을 움직이며 밥알을 하나씩 입에 넣었죠. 태주는 오늘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국그릇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신 태주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짜? 소금통을 다 부었어?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적당히 간했는데요. 적당히? 내 기준이 그래.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네. 민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12회가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듣고 있어? 내가 말할 때 눈 좀 마주치지?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죠. 그저 빈 껍데기처럼 멍한 눈동자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네, 다음에는 싱겁게 할게요. 민지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리지 않은 채 평평하게 흘러나왔어요. 태주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어려 있었어요. 아내의 무덤덤한 반응에 항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민지는 이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이 말을 하지 않을 때가 가장 편안했죠. 식사를 마친 태준은 거실로 자리를 옮겨 텔레비전을 켰어요. 민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인생 같았습니다. 조용히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설거지를 마친 민지는 태준에게 물었어요. 차 드릴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부엌으로 돌아가 태준이 좋아하는 녹차를 우렸어요. 하지만 실수로 물을 너무 뜨겁게 데웠죠. 그녀는 잠시 뜨거운 차를 바라보다가 찬물을 약간 섞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태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미지근한 차를 어떻게 마셔? 민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태준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뭘 해도 태준은 만족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순간 민지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태준은 놀란 듯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민지의 목소리에 당혹감을 느낀 듯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무덤덤함을 넘어 묘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뭐라고?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아니면 다시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 28평 아파트 복도는 초봄 저녁의 썰렁함이 느껴졌지요.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팔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문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돌아오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태준의 욕설과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들은 창문을 닫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부부 또 싸우네.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른 척 하더군요. 나는 김민지입니다. 38살이지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10년이 넘게 무표정한 아내로 살았어요. 남편 태준의 분노 앞에서 무덤덤하게 버텨왔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 안의 감정이 폭발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민지는 주방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태준이 특히 싫어하는 청경채를 넣은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죠. 태준은 청경채의 쓴맛을 견디지 못했어요. 민지는 청경채를 잘게 썰어 된장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평소보다 질게 지어 놓았어요. 1시간 후 태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청경채 넣었어? 민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에 좋대서요. 내가 청경채 싫어하는 거 몰라? 10년이 넘게 살면서 아직도 내 취향을 몰라? 민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도 이렇게 질게 해놓고 오늘 일부러 그러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살짝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세한 즐거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태준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승리감이 피어올랐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실수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태준은 짜증을 내며 샌드위치만 대충 싸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민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오전 동안 민지는 집안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일부러 양말 짝을 다 따로 놓았어요. 태준은 양말 짝이 맞지 않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그리고 태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서류들도 미세하게 순서를 바꿔 놓았습니다. 오후에는 명상센터에 갔어요. 민지는 1년 전부터 이곳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화를 참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오고 있었죠. 오늘은 어떠세요, 민지 씨? 명상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화가 날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상은 그녀에게 내면의 평화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정의 통제력을 얻으면서 태준에 대한 그녀의 분노는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도 찾게 되었어요. 명상을 마친 후 민지는 오랜 친구 수연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지는 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너 괜찮아? 오늘따라 표정이 달라 보여.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사실은 요즘 뭔가 시도하고 있어. 뭔데? 태준이 화내는 걸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즐기는 거지.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덤덤한 척하면서 태준을 자극하고 있어. 그리고 그가 화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 수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 위험하지 않을까?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날 저녁 민지는 태준이 돌아오기 전에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태준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미역을 평소보다 3배는 더 넣었죠. 미역이 너무 많은 국은 텁텁하고 먹기 불편할 텐데 태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니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8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평소와 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했죠. 왔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태준은 대답 없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태준이 나왔고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리고는 예상대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역을 얼마나 넣은 거야?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평소와 같이 넣었는데요. 왜요? 평소와 같이? 이건 미역 수프가 아니라 미역 덩어리잖아. 민지는 자신의 국을 조용히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맛있는데요. 태주는 답답하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요즘 뭐가 문제야? 매일 음식이 이상해. 민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흥미로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과학 실험의 결과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민지는 태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요리가 잘 안 되나 봐요. 태준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오늘 중요한 계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인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기분 전환을 해야 돼? 힘들었겠네요. 민지의 말에는 공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태주는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의 분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종의 통제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태준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한 만족감을 주었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부러 태준의 양말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태준이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 양말 어디 뒀어? 태준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세탁했던 것 같은데요. 서랍에 없나요? 찾아봤는데 없어. 민지는 태준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세탁물 바구니 깊숙한 곳에서 양말을 찾아주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정리를 안 했나 봐요. 태준은 화가 나서 양말을 낚아챘어요. 이런 식으로 내 아침을 망치면 어떡해?
오늘 아침 회의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민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태준이 출근한 후 민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평온해 보이는 얼굴 아래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태준에게 받은 상처와 무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오후에 민지는 정신과 의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울증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정신과 의사가 물었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행동이라니요? 어떤 행동인가요? 정신과 의사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말로 표현하려니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남편을 일부러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화내는 걸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정신과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시작하셨나요? 한 일주일 전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였는데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묘한 통제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하게 됐죠. 민지 씨,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늘 통제받는 위치에 있었죠. 남편의 기분과 요구에 맞춰 살아왔고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일종의 수동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는 태준의 화를 피하기 위해 항상 그의 요구에 맞춰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무시한 채 그저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하는 행동이 나쁜 건가요? 정신과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방식이 당신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건강한 관계는 솔직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솔직한 소통? 민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시도했지만 항상 그의 분노로 끝났죠. 그렇다면 이제는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볼 때가 아닌가요? 아니면 이 관계에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정말 태준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일까요? 집에 도착한 민지는 태준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묵은 앨범을 펼쳤어요. 결혼 초기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민지는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태준도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민지는 결혼 3년 차에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점점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 화살은 항상 민지를 향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돌아왔어요. 민지는 앨범을 닫고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회의 어땠어요? 태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별로. 계약이 무산될 것 같아. 저녁 먹을래요? 준비해 놨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데웠어요. 오늘은 태준이 좋아하는 음식만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일부러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태준도 오늘은 특별히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그는 몇 번이나 민지를 힐끗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민지는 잠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달라. 예전에는 내가 화내면 울거나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반응도 없잖아. 민지는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이 순간을 솔직하게 대화할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무덤덤한 척해야 할까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죠. 민지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민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태준이 이런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태준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들이 사라졌죠. 사랑이요? 민지는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태주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요즘 내가 이상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는 태준이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남편의 표정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태준도 그들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태준과의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처음에는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점점 냉랭해진 관계까지. 그녀는 자신이 정말 태준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새벽녘 민지는 태준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태준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알았어. 금방 갈게. 태준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나갈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눈을 떴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태준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새벽에 갑자기 회사에 간다니 정말 회사 일일까요? 서랍 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태준의 옷장을 뒤졌어요.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 민지의 기억으로는 태준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에는 두 사람 몫의 식사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와인도 있었죠. 회식이라면 여러 명의 식사가 계산되었어야 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민지는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태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어서? 아니면 배신감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허망함 때문일까요?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준에게 영수증에 대해 물어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볼까요?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태준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태준 상무님은 오늘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태준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간 걸까요?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짓밟았던 남편이 이제는 외도까지 한다니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태준의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모르지만 태준이 종종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번에도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던 민지는 제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메일 내용은 주로 비즈니스적인 내용이었지만 간혹 개인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최근 메일에는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민지를 보고 미소 짓기까지 했습니다. 많이 바빴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 민지가 물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민지는 태준의 거짓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덤덤하게 있을 수 없었어요. 감정의 폭발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었어.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당신이 거기 없다고 하던데.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아, 그게 외부 미팅이 있어서. 민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무덤덤함이 아닌 분노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네요. 당신 이메일도 봤어요. 제이라는 사람과의 메일도 봤고요. 태준은 충격을 받은 듯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노트북을 뒤졌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고 싶네요. 나를 무시하고 내 감정을 짓밟고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다니. 태준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미쳤어? 제이는 새로운 클라이언트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민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주일 전 두 사람 몫의 저녁 식사와 와인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영수증 봤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명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민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준은 정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있어.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나는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태준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집에서 매일 무표정하게 있으면서 내 말에 반응도 없고 나를 미치게 만들잖아.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생각해봐. 민지는 태준의 분노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분노가 자신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무표정했는지 알아요? 당신의 끊임없는 비난과 짜증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도 당신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정을 보이지 않기로 했죠. 그게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태준은 민지의 말에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민지의 무표정함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태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리고 조금씩 그 사랑을 짓밟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했어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혼하려고 해요. 태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그냥 그렇게 결정해? 오래 생각했어요. 요즘 당신을 일부러 화나게 만든 것도 사실은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태주는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바뀔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둘 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태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탁자 위의 꽃병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꽃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나를 떠날 수는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아. 민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준이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민지는 태준의 폭발적인 분노 앞에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기가 어려 있었어요. 태준은 거실을 오가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날 떠날 수는 없어. 절대로 안 돼. 민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태준 씨, 진정해요. 우리 대화로 해결해요. 대화? 지금까지 내가 대화를 했어? 항상 그 무표정한 얼굴로 날 무시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민지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민지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나요. 아파요. 민지의 외침에도 태준은 그녀의 팔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쥐었습니다. 민지의 눈에 공포가 어렸어요. 이 순간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날 떠나지 못하게 할 거야. 태준의 눈빛이 점점 더 위험해 보였어요. 민지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태준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태준 씨, 내가 잠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혼하자는 말은 감정적으로 한 거고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민지의 말에 태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지금은 둘 다 너무 감정적이니까 조금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해요. 태주는 천천히 민지의 팔을 놓았어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는 팔을 문지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태준과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자리를 떠나면 그가 다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물 한 잔 가져다 줄게요. 민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친구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집에 와줘. 위험해. 그리고 물 한 잔을 따라 태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준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는 조금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민지는 태준과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 다 감정적이었으니까요. 태준은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태준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 순간 민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태준의 감정적 학대에 시달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준 씨,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준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어디 가려고? 넌 내 아내야. 이 집에 있어야 해. 민지는 태준의 반응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룻밤만이에요. 내일 돌아올게요. 이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야? 태준이 물었어요. 수연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영화 보기로 했어요. 민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민지의 표정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괜찮아? 수연이 소곤거렸습니다.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짐 좀 챙겨야 해. 잠시만. 민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주는 거실에서 수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민지가 어디 가려고 그래? 수연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오늘 내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우리 오랜만에 수다 좀 떨려고요. 태준은 화가 난 듯했지만 수연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민지가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태준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일 꼭 돌아와야 해. 알았지? 민지는 태준을 바라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내일 얘기해요. 민지와 수연은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수연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자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8장 수연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 민지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이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내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폭력적으로 변했어. 수연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너 다친 데는 없어? 민지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태준이 잡았던 자리에 보라색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폭력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내일 변호사를 만나볼 거야. 이혼 절차를 시작하려고. 수연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야. 내가 도울게.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태준의 폭력적인 행동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준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폭력적인 일이 있었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학대는 오랫동안 있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나요? 사진이나 메시지 같은 것? 민지는 팔의 멍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과 영수증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좋습니다.
우선은 접근금지 명령부터 신청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할게요.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인가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민지는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민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준의 약속은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항상 깨졌죠. 민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태준에게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태준은 민지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공간에서 민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벽을 칠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태준과 함께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지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사회생활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어요. 때때로 민지는 태준과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민지는 카페에서 일하던 중 한 남성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차분한 미소와 친절함에 호감을 느낀 듯 했어요. 그는 다음 날도 카페를 찾아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민지는 이 새로운 만남에 조심스러웠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덤덤한 척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덤덤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표정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민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민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지는 더 이상 무덤덤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